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USB 3.5mm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게임용 헤드셋을 연결 방식에 따라서 각각 베스트 5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이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아주 중요한 4가지 헤드셋의 연결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USB 연결 방식의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렴하면서도 가상 7.1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USB 헤드셋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헤드셋 자체에 사운드 칩을 내장하고요. 가상 7.1 사운드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내는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의 온보드 사운드 칩셋을 사용하지 않고 헤드셋 자체에 최소화된 사운드 칩과 가상 7.1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컴퓨터의 메인보드는요. 다들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운드 칩셋도 헤드셋의 사운드 칩셋 보다는 더 나은 구성이라는 거죠. 물론 간단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일반화 오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USB 헤드셋의 소매가를 보았을 때 과연 이 사운드 칩셋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가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3.5mm 오디오 단자 연결 방식의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에 3.5mm 오디오 단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컴퓨터 메인보드 사운드 칩셋을 활용하거나 컴퓨터에 설치한 내장형 사운드 카드 혹은 외장형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사운드 칩셋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경우에 7.1 사운드를 경험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가상 7.1로 운영할 수 있는 프리웨어가 상당히 많아서요.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프리웨어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상 7.1 사운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 내장형 혹은 외장형 같은 경우는 리얼 7.1이 많으니까요. 곧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연결을 위한 스피커와 마이크 단자를 구분해주는 Y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확인은 필요하고요. 3.5mm 오디오 단자 전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 카드를 내장한 헤드셋도 있습니다. 세 번째, USB와 3.5mm 오디오 단자 연결 방식의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요 USB로 연결되는 사운드 카드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USB 헤드셋과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지 헤드셋 자체에 내장되는 사운드 칩셋보다는 구성과 성능이 더 나은, 그러니까 외장형으로 바꾼 형태의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죠. 작지만 외장형 사운드 칩셋을 사용하는 게 컴퓨터의 내장형 사운드 칩셋보다 나은 선택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튼 일종의 외장형 사운드 칩셋이 부과된 형태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선 혹은 유무선 겸용 연결 방식의 헤드셋입니다. 말 그대로 무선 헤드셋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2.4GHz 무선 통신을 하는데요. 장애물과 통신 방해 요소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신기를 책상 위로 끌어놓은 상태라면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을 위한 유무선 겸용 제품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연결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릴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곧바로 연결 방식에 따른 베스트 5종을 각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영상 길이가 조금 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USB 연결 방식의 베스트 5종이 되겠습니다. 아르콘 한 종, 콕스 한 종, 에코 한 종, 녹스 한 종, 맥스텔 한 종인데요. 아르콘의 A40는요 2만원대 초반에서 만날 수 있는 가성비급 제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 온오프, 노이즈 캔슬링, 라이팅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가격 대비 준수한 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콕스의 스칼렛은요 무게가 일단 300g 미만이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탑재하고 리모컨 조작부를 가지고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볼륨 이슈가 좀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에코의 해커 N810ENC는요 사실상 콕스 스칼렛과 거의 동일한 제품입니다. 콕스와 에코는 동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급에서 거의 동일한 사양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실상 콕스 스칼렛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해상도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해상도를 걸어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녹스의 블랙홀 NX-4는요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베스트 5종 가운데 가장 고가인데요. 리모컨 조작부를 과감히 제거하고
하지만요, 이 정도 가격에 내놓은 건 아마도 음성 변조 프로그램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문제는 음성 변조 기능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디버깅에 충실하지 못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맥스틸 트론 G5100SV인데요. 일단 유닛 크기가 40mm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이크 탈착식은 참 좋은데 사용 중 이탈과 접촉 불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용 이슈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평가로 가감을 했더니요, 아르콘 6.8, 콕스 7.2, 앱코 7.0, 녹스 6.4, 맥스틸 6.7로 콕스사의 스칼렛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요, 5개 제품 모두 특별하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의 제품이 노이즈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mm 단자 연결 방식의 헤드셋 베스트 5종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한 종, 스틸 시리즈 한 종, 커세어 한 종, 하이퍼 X 한 종, 아수스 한 종인데요. 3.5mm 오디오 연결 방식은요, 컴퓨터의 메인보드 혹은 내장용 사운드 카드 혹은 외장용 사운드 카드 연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군인데요. 특이하게도 레이저와 스틸 시리즈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3.5mm 단자 연결이지만 헤드셋 자체에 사운드 칩셋을 장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휴대장치에 연결해서 7.1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함인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저의 크라켄 X는요, 드라이버 유닛이 40mm이긴 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무려 12Hz에서 28kHz로 지금 현재 시장에 출시된 게임용 헤드셋 가운데는 가장 폭넓은 영역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요, 스펙상으로는 사운드 구분 영역에서는 탁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름도 유명한 스틸 시리즈의 악티스 3 2019 에디션입니다. 일단 마이크의 형태가요, 리프렉터블로 거추장스럽지 않고요, 수납도 가능하고 디자인도 또 굉장히 미려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탑재가 되었고요. 물론 전용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일반 윈도우 소닉 프로그램 호환이 되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유닛이 40mm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커세어의 HS35 스테레오는요, 전형적인 3.5mm 연결 방식의 내장 사운드 칩셋이 없는 헤드셋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메인보드의 사운드 칩셋을 통한 3.5mm 연결 같은 경우 윈도우 소닉 프로그램 적용으로 가상 7.1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내장형 혹은 외장형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서 리얼 7.1도 즐길 수 있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블랙 제품만 Y 케이블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이퍼X의 클라우드 실버는요, 드라이버 유닛이 53mm로 조금 크고요, 주파수 대역도 레이저 다음으로 넓은 15Hz에서 25kHz입니다. 물론 볼륨이 좀 작다고 느끼시겠지만 임피던스 60A로 해상도 또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베스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리모컨 조작부가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서라고 판단은 되지만요, 쓸데없이 왜 손실을 키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수스의 TUF-H3인데요. 사실 특이할 거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 슬라이더 방식이고 스테인레스 스틸과 단백질 가죽 이어캡을 사용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착용감과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검증의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평가로요, 레이저 7.1, 스틸 시리즈 7.1, 커세어 7.3, 하이퍼 X 7.2, 아수스 7.0으로요 커세어가 게이밍 명가답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5개 제품 모두 특별하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대가 올라가고 USB 연결이 아니다 보니까요, 음질과 노이즈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특이하게도 USB 플러스 3.5mm 오디오 단자 연결 방식의 헤드셋 베스트 5종이 되겠습니다. 커세어 한 종, 로지텍 2종, 아수스 한 종, 스틸 시리즈 한 종인데요. 기본적으로 3.5mm USB 연결 방식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커세어의 Void Elite 서라운드는요, 주파수 대역에서 고음 부분을 강화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로지텍의 G431은요 39ohm짜리 유닛을 사용했는데요, 특별하게 해상도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39ohm짜리를 사용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DTS를 탑재해서 섬세하고 풍부할 것 같긴 하지만요, 전용 소프트웨어엔 G허브 업데이트 이후에 가상 7.1 환경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을 해주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지텍의 G 프로 X는요 DTS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음질에 대한 이슈도 좀 보이는 편입니다. 아수스의 로그 스트릭스 퓨전 300은요 좀 특이한 제품이죠. 좌우를 나누어서요, 한쪽은 3.5mm 또 한쪽은 USB로 연결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구성은 뭐죠? 더구나 13만 9천 원이란 가격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애매한 제품을 만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틸 시리즈 악티스 5 2019 에디션이 되겠는데요, 스틸 시리즈는 디자인 완성도가 좋고요, 리트랙터블 마이크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여기에 DTS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단지 40mm 유닛을 사용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았을 때는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더니요. 커세어 7.1, 로지텍 G431 7.1, 로지텍 G 프로 X 6.9, 아수스 6.5, 스틸 시리즈 7.1로 커세어, 로지텍, 스틸 시리즈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군에서는요, 내장형 혹은 외장형 사운드 카드가 없고 메인보드의 사운드 칩셋도 좀 구리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불필요한 제품군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힘드시죠? 저도 좀 힘이 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무선 연결 방식의 헤드셋 베스트 5종이 되겠습니다. 앱코 한 종, 로지텍 한 종, MG텍 한 종, 커세어 한 종, 아수스 한 종인데요. 앱코의 해커 MR510은요, 무선과 3.5mm 연결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특별한 기능적 특성은 없는 것 같고요. 초기 불량과 마이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로지텍의 G933 역시 무선과 3.5mm 유선 연결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유닛 크기가 40mm이긴 하지만 돌비하고 DTS를 답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이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커다란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MG텍의 펜타 X9은요, 무선 전역인데요. 40mm 유닛 드라이버 정보 이외에 임피던스,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질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아한 제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쩌면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상당한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커세어의 Void RGB 엘리트 와이어리스는요, 주파수 대역이 고음이 강화된 제품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음역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편이고요. RGB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수스의 로그 스트릭스 퓨전 와이어리스는요, 로지텍과 마찬가지로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이크 이슈가 조금 있고요, 연결 끊김 이슈가 조금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더니요, 앱코가 7.3, 로지텍 6.9, MG텍 7.0, 커세어 6.8, 아수스 6.4로 앱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성비 측면이라면 앱코와 MG텍, 완성도 측면이라면 로지텍과 커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USB 3.5mm, USB 플러스 3.5mm, 그리고 무선 연결 방식의 게임용 헤드셋 베스트 5종을 각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용환경에 따라서 연결 방식을 선택하시고 구분된 제품군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게임용 헤드셋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